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오전 사이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차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경주가 22도, 포항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의 유력 철강 회사가 지난달 부산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자 포항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고사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와 포항상이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좀처럼 한자리에 서지 않았던 경제 노동계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유리 중국의 정산 강철이 국내 업체와 5대5 공동투자 형식으로 지난달 27일 부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국내에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 소재를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면 EU나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추가 무역 제재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철강은 자동차나 조선, 가전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인 만큼 중국과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 고사와 가동 중단으로 인한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실직 등 앞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불을 보듯 자명한 만큼 냉연 강판은 이미 국내 수요의 40%를 수입산이 잠식한 상황. 중국 업체가 직접 진출하면 5천여 명의 일자리 상실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터라 철강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회사 업체 수가 한 276개, 공장이 한 350개 정도 됩니다. 포스코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포스코가 조업을 한 열흘 정도 중단이 된다면은 전체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막중한 피해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철강협회와 창원상공회의소, 금속노조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까지 했지만 가뜩이나 중국과 무역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부산시의 투자 유치 철회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철강업계가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을 10일간 멈추라는 충남도의 처분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치를 신청했고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는 행정심판 대신 집행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브리더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지난 6일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최대의 제철 기업이자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과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의 성분과 배출량조차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다며 인근 주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어제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했습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경북도의회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가 경북이 관할하고 있는 최동단 영토인 독도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 본회의는 독도 선착장에 설치한 임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는데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의 울릉도 독도 현안 사업 추진에 관한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영토 침탈 야욕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독도 본회의에는 경북도의원 60명 전원과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독도 수호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독도 만세! 만세! 독도 본회의가 끝난 뒤 김병수 울릉군수는 도의원과 도지사, 교육감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라고 판단하고 오늘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날 독도 본회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독도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10년 8월, 2015년 4월에도 경북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 300여 명이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최신 설비로 SRF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쓰레기 소각 시설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다 굴뚝 원격 감시 체계에는 다이옥신 측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굴뚝 높이도 포항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게 시공돼 연소가스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퍼져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떨어졌고 운동을 너무 하지 않고 또 할 시간조차 없어서 걱정인 분들 많을 겁니다. 경주의 한 농촌초등학교는 매일 아침 20분에서 30여 분간 건강 달리기를 해 의미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8시 반을 전후해 등교한 학생들이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한 뒤 운동장을 뜁니다. 학년별로 3바퀴에서 5바퀴를 돌고 2바퀴를 걷습니다. 운동회처럼 50m를 힘차게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새 교장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지도도 교장이 맡고 있습니다. 춥고 더울 때는 피하지만 당장 학생들은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서 작년에는 29등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서 16등 했어요. 저는 말랐는데 뛰고 나서 살이 엄청 많이 찌었어요. 평소 달리기의 효과로 최근 열린 교육장배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27개교 가운데 전교생 67명 중 18명이 출전해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5위보다 2단계 뛴 것입니다. 수업 집중력이 높아졌고 학교 폭력도 없어졌는데 학생들의 샘솟는 에너지가 운동으로 흡수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또 공부 시간에도 우리 담임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훨씬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높아졌다. 학부모들도 아침 운동을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1학년인데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고 저를 많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아침을 여는 건강 달리기가 한 시골 학교가 교육 지표로 내건 행복 학교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의회와 울진군의회, 울릉군의회가 어제 정례회를 열고 보름여 동안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례안 처리와 군정 질문 활동도 펼칩니다.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류굴 주변의 숙박 편의시설이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울진군의 재정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새 일자리도 1,000개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달 안에는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서울 LG화학 본사를 찾아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구미에 1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투자 규모에서는 1조, 그리고 고용에서는 1,00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 나갈지는 LG화학 자체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구미에 짓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 출력을 결정짓는 것으로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LG화학은 폴란드 공장과 충북 오창 공장 증설을 포기하고 구미를 선택하는 거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통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변전소와 폐수 처리장, 고순도 공업용수 시설이 필요하고 땅값도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창 지역에 10만 평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구미로 이 입주를 변경시킨 데 대해서 다양한 지역 사회와 또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이 LG화학은 구미 국가산업 3단지 LG 디스플레이 빈 공장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구미시는 더 넓은 5단지로 유치해 향후 공장 증설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LG화학 관계자와 실무 협상을 2, 3주 동안 진행한 뒤에 이달 안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구미형 일자리 계획을 최종 발표하면 내년 초 공장 짓기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부터 구미에서 양극재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 동안 제66회 전국중학야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학교 107개 야구팀 3,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3개조로 나눠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경주시는 베이스볼 파크 경기장의 잔디 등 주요 시설을 정비했고 대회 기간 동공원 등 보문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도로 위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 후미경과 현장 도로를 지났던 200여 대 차량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오가고 길을 가로질러 걷는 한 남성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힙니다. 그리고 1분 뒤 뒤따르던 차량에 찍힌 영상에는 이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 45분쯤 안동시 오산교차로 인근 5번 국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60살 A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차에 치인 A씨는 10여 미터를 이동한 지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후사경을 토대로 사고 차량을 1톤 트럭으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도로를 지나간 차량 250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용의 차량을 특정해 사고 이틀 만인 그제 저녁 집에 있던 60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품이라고는 사이드미러 유리 조각 하나 가지고 30km 구간 동안 CCTV가 없어서 250여 대 정도의 블랙박스 확인하는 게 가장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차량 세대가 쓰러져 있던 A 씨 위를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최초 사고로 숨졌는지 아니면 뒤따르던 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는지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B 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오는 10월 영덕 로봇 국제필름페어를 준비 중인 영덕군이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하나인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해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희준 군수 등 영덕군 대표단 5명은 오는 15일까지 안시 페스티벌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해외 참여 업체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영덕 행사 참가 섭외와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영덕군은 영덕해안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인 호보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일부터 나흘간 국제 로봇 필름 페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세금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한다며 4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썼는데 바뀐 건 점 색깔 2개뿐이었습니다. 이 허탈한 결과도 예술이라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 브랜드 컬러풀 대구는 지난 2004년부터 써왔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새 민선시장이 된 이후 대구시는 2015년부터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의 정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3년 반 만에 완성된 대구의 새 브랜드 역시 컬러풀 대구. 검은색과 분홍색 동그라미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시는 빨간색은 젊음과 열정을, 보라색은 창의와 개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는 시민은 찾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잘 말 못하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컬러풀 대구, 예, 이건 알죠. 그럼 현재 어떤 게 현재 건지 아시겠어요? 현재는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예. 30번에 가까운 회의 끝에 대구시는 핫플레이스 대구라는 브랜드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 정도가 현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현재 브랜드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쓰인 돈은 3억 5,200만 원. 대구시는 앞으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물론 현재 브랜드가 설치된 기존 시설물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3년 반 동안 3억 5천만 원을 쓴 결과는 점 색깔 2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연말까지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1,000개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올해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했고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25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올 들어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620여 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 관련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는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가축분뇨 관리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11개 점검반을 편성해 악취와 상습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시설 등 110곳을 점검합니다. 환경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가축분뇨 방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고 판매하는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올해 지역 480여 농가에 참여해 토마토와 부추, 딸기, 체리 등 6,100여 톤을 출하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등 123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등을 갖췄고 경주시 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오전 사이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차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경주가 22도, 포항이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